그러면은 이제 좀 이 중점적으로 다룰 세 번째 여고괴담 시리즈 여우괴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세 번째 할게요. 거는 부제가 여우괴담이군요. 여우괴담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고괴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이 여우괴담을 가장 재밌고 무섭게 봤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뭔가 책 포토북 같은 그런 영화 줄거리랑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엮어서 나온 책이랑 DVD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영화를 좋아하고 한국 공포 영화 중에서 수작 한 5개를 꼽으라 그러면 이거를 꼭 넣어요. 네, 그만큼 되게 무섭게 봤던 작품이고 DVD 시절이군요. 아니요, 그냥 중고로 샀어요, 최근에. 최근에? 네네, 알라딘 완전히... 이런 데서 팔더라고요. 맞아요. 이 플레이 시킬 때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CD를 갖고 싶어서. 그렇죠. 네. 돌릴 때가 요즘 거의 없어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여우괴담은 그 두 번째 영화 나오고 한 4년 후쯤에 개봉이 됐어요. 2003년에 개봉이 됐고, 그리고 감독이 윤재연이라는 감독분인데 여자분이시고요. 공포 영화 중에 또 요가 학원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출연은 유명한 지금 다들 알고 계신 송지효, 박한별, 조안 이렇게 세 분이 중점적인 역할을 맡으셨고 이거는 제가 초등학생 때 영화관 가서 직접 봤던 기억이 나요. 들어갈 수 있나요? 초등학생들인데? 이거 12세일걸요? 근데 이거 12세 아니에요. 12세 수입 진짜 무서워요. 이거. 네, 지금 봐도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다룰 편이다 보니까는 줄거리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라떼아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발목 꺾이는 부분 너무 무서웠다고. 중간에 어느 부분인지 그 스토리 쭉 정리해 주시면서 어느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한번 이게 네이버 영화 정보에 나온 거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여우괴담 세 번째 이야기. 학교 기숙사로 오르는 숲길에 28개의 층계로 된 계단이 있다. 여우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여우계단이라고 불린다. 간절히 소원을 품고 한 계단씩 오르면 없던 29번째 계단이 나타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지만 그 소원의 답은 여우계단의 끔찍한 저주와 함께 되돌아온다. 는 것을 잊은 채.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일부러는 아니고. 네, 잊은 채 아이들은 남몰래 여우계단을 오른다. 여우야, 여우야, 나 항상 진성이 옆에 있게 해줘. 소희가 소원을 빈다. 진성과 소희는 무용반 단짝 친구다. 하지만 발레에 있어서는 피나는 노력형인 진성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소희에 밀려 항상 2등이다. 서울 발레 콩쿠르에 나갈 교내 대표를 뽑는다는 공고는 진성을 잔뜩 설레게 한다. 기쁨도 잠시 소희를 학교 대표로 보내자는 선생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진성은 홀린 듯 여우계단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인데도 자기 친한 친구가 콩쿠르에 대표로 나간다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죠. 그래서 여우야, 여우야, 내가 서울 발레 콩쿠르에 나가게 해줘. 진성이가 소원을 빈다. 그리고 깨진 유리가 든 토슈즈를 신고도 학교 대표로 뽑힌 소희는 진성을 찾아간다. 이게 중간에 건너뛰었는데요. 이 진성이라는 친구가 그 콩쿠르 대표를 못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진성이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인 소희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희한테 유리 조각이 든 토슈즈를 건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소희가 그 토슈즈를 받고 무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세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세우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때 이제 유리 조각이 이렇게 찔리는 그런 소리 음향이 되게 생생하게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깨진 유리가 든 토슈즈를 신고도 학교 대표로 뽑힌 소희는 자기 친구 진성을 찾아간다.
서로에게 화가 난 소희와 진성. 서로 다투다가 그만 소희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한편 학교 얼짱인 소희를 동경하는 미술반 뚱보 혜주는 모든 아이들의 놀림감이다. 급기야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한 혜주는 여우 계단을 오른다. 여우야 여우야 살이 빠지게 해줘. 혜주가 소원을 빈다. 그리고 소희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다쳤잖아요. 네. 그래서 콩쿠르에 못 나가게 돼요. 그래서 대신 진성이 콩쿠르에 출전을 하는데 그 진성이 1등으로 입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날 밤 진성이의 기숙사 방 창문을 통해서 그 입원해서 병원에 있는 줄만 알았던 소희가 몰래 찾아온다.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여우계단에서 빌었다고 고백하는 소희. 진성이는 미안하기만 할 뿐이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진성이는 그젯밤 소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소희가 죽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진다. 이쯤 뚱뚱했던 혜주는 점점 야위어가고 아이들의 소원이 부른 여우계단의 저주는 학교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네, 이게 네이버 영화 정보에 소개되어 있는 줄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시리즈, 여우계단 시리즈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미랑 공포도 굉장히 높았고. 어제 막 따끈따끈하게 보신. 네. 그래서 일단은 참신하더라고요. 계단에 관한 계단 공포? 뭔가 계단에 관련된 공포? 그렇게 설정이 된 게 굉장히 참신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원을 빌려고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원래 28개밖에 계단이 없는데, 소원 다 빌 때쯤에 29개가 딱 생겨 있는 거? 그런 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다른 시리즈보다 영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다채롭다고 해야 되나? 다른 시리즈는 약간 영화가 예고가 아니더라고요. 이 여우계단만 유일하게 예고가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른 시리즈는 그냥 좀 평범한 여고다 보니까는 좀 밋밋했는데, 이 여우계단은 예고다 보니까 막 발레하는 것도 나오고 막 미술 작품들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눈이 좀 잘 즐거웠어요. 네. 근데 이 여우계단이 제가 초등학생 때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면서 이 영화에 등장한 학교를 제가 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 학교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선화예중예고랑 서울예고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화예중예고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다녔던 복도랑 막 실기실, 교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조소과를 나왔는데, 발레랑 조소 이 두 전공이 좀 중점적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러면 더 몰입하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빡치는 부분은 조소과 학생은 약간 이상하게 이상하게 막 담배 피고 막 실기실에서 담배 피고 막 그렇게 양아치 같은 애가 조소과고, 약간 좀 이상한 애가 미술과고, 되게 막 예쁘장하고 막 애들의 선망을 받는 애들은 발레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소과 이미지 약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좀 언짢았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보면서 영화를 자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학창 시절 생각이 나요. 막, 발레 하던 친구들, 음악 하던 친구들, 뭐 미술, 그때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나면서, 그래서 그때 막 애들끼리 몇 명만 모여서 막 실기실에 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그림 그리고 막 그림 그린다는 걸 핑계로 막 놀고, 그래서 그때 약간 오싹하면서도 즐거웠던 그런 추억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도에, 영화에도 나왔지만 복도 사물함 위에 그 석고상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팍팍팍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때도 항상 석고상 이렇게 위에 쫙 있었는데 하면서 막 기억을 되살리기도 했고. 네. 그때 깨고 싶었던 충동이 되살아난 건 아니시고요. 그때요? 아까워서 못 깨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고괴담 시리즈의 배경이 창덕여고거든요. 근데 이 여고가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화예고를 떨어졌다면 이 여고로 가야 됐었거든요. 관련이 깊네. 네, 그래서 네 바로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학교가 저랑 그래도 좀 연관이 있는 학교들이 영화 배경으로 나왔더라고요. 세트장을 만들어서 하지를 않네요. 그렇게 다 학교 실제 학교를 배경으로 다 찍었나요? 그렇네요. 예. 그 당시는 많이 그랬나 봐요. 일부만 아마 세트장에서 했겠죠? 복도 이런 거는 그대로 네. 학교를 쓰고. 네네네. 그렇구나. 아마 그 계단은 그 서울 예고든 선화 예고든 그 계단은 없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좀 만든 티가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줄거리를 대충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이 여우계단의 명장면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다 기억나실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네. 저 네. 제가 네, 좀 어제 말씀해 봤으니까 주세요. 말씀을 네. 드리는데 네. 그거 되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조속과 학생인데 약간 영화 중간에 빙의가 돼가지고 좀 되게 그 양아치 같은 조속과 학생을 죽이거든요. 그래가 그렇게 해서 그걸로 다시 그 거기에 흙을 입혀서 조소를 해요. 네. 진짜? 네네네네. 조소를 어머나. 하고 거기 학교 선생님이 와서 채점을 하고 가요. 아, 그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좀 섬뜩하더라고요. 와. 짙하더라고요. 우리 어느 소설에서 그 비슷한 거 있었는데 시멘트에다가 네. 넣고 하는 검은 네. 고양이인가요? 저희 새들은 페루에 페루. 그 책의 거기에 단편 중에 한 하나가 단편이 그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 괴이해요. 시멘트로 아예 사람을 묻어버려요. 그걸로 그래서 조각을 만들어. 호러죠, 호러. 어머. 그 이토준지라고 일본의 유명한 공포 만화가 계시는데 그분도 약간 비슷하게 그런 그 사람이 이제 미술 재료가 될 수 있군요. 네. 뭐 점수를 좀 높게 받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작품성 있는데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을 되게 공포스러운 명장면으로 꼽았거든요. 네, 그래서 동급생을 이제 죽이고 그 학생을 이렇게 앉혀요. 이 실기대 위에 앉힌 다음에 위에 이제 흙을 발랐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학교 선생이 이제 아무도 없는 실기실에 와서 이제 그 작품을 보고 막 잘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시체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많이 무서웠고 인상적이었고. 네. 그리고 그 계단이 28개인 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윤달. 예, 윤달. 윤달에 네. 4년에 한 번씩 네. 29이 되면서 28이었다 29이 되고 왜 굳이 28개일까 했는데 말이 된다. 일리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맨 마지막 부분에 계단을 오르면서 개수를 세잖아요. 네네네. 그 새로 입학한 학생인지 뭔지가 첼로 메고 이렇게 계단 개수를 세는데 이게 28개가 맞아 8개로 끝났나요? 아, 그랬던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열린 결말 같은 그런 게 아닌가. 뭐 귀신 그런 게 없고 뭐 죄책감이라든지 뭐 친구한테 나쁜 짓을 했던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귀신의 형상으로 헛게 보이는 것처럼. 헛게 보였거나 뭐 그런 연출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 사이 동급생끼리의 그런 경쟁심과 갈등을 잘 나타낸 작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또 생각나는 게 남고 계단은 없고 여고 계단만 이렇게 남고 계단이 네. 없고. 6편씩 나는 이유가 뭘지. 그러게요, 맞아요. 남자들이 스크림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보면 일반적인 호러 영화에서도 남자들이 소리 지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극을 받지 않아요. 왜 상대적으로. 그럴까? 왠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이걸 잘못 들으시는 분들은 페미니스트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그렇죠. 이게 막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음기가 강하다 그러면 약간 좀
무섭다. 으시시. 이런, 으시시하다 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여자는 더 무서울까요? 저도 엄마가 더 무섭거든요. 그건 포스가 있는 거죠. 엄마들이 포스가 있는 거고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제가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애들이 자지러지면서 누워가지고 이런 돌고래 소리 낸다 그러죠. 네네네.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소리 확 끼쳐요. 그래요? 네, 그런 것도 하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명을 지를 때 어쩔 수 없이 여자분들이 더 하이톤이 올라가는 그쵸, 경우들이 그쵸. 많잖아요. 네. 남자들은 그렇게 하이톤을 내면서 비명을 지르진 잘 않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더라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소리의 들어요. 헤르츠 음역대가 더 아. 공포스러운 음역대가 음역대이지 있나 않을까. 보다. 그것도 느꼈어요. 이게 좀 오래된 공포 영화다 보니까 네. 그 비명의 음계가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예민하시군요. 이게 절대음감이 있으시군요. 절대음감은 아닌데, 이게 겹쳐놓으면 똑같을 것 같은데 무조건. 네. 똑같은 걸 따서 썼구나 여기저기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공포 영화들은 아마 좀 좀 다채로- 리얼한 비명 소리가 날 텐데. 네. 알 것 같아요. 딱 네. 다 뭔가 제가 그런 여러 편을 네. 이렇게 방금 그러니까 네.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 좀 축약된 영상을 봤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비명 소리가 너무 고전적이고 네, 다 네. 비슷해요, 진짜. 앤틱하군요. 네. 네, 네. 말하던 목소리랑 다른데. 예민하시네. 그럴 수 있겠다. 네. 다 그리고 이제 98년도 첫 번째 예고괴담을 보니까 서울 사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서울 사투리 억양이. 서울 사투리가 있긴 서울 있죠. 사투리, 네. 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지 확실히 그때 90년대 말하는 거랑 지금이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살짝 촌스러운 느낌? 네, 그래서 그런 말투가 지금이랑 다른 게 좀 신기했어요. 네, 뭔가 네. 예전을 배경으로 해서 할 때 예를 들어서 1950년대 이때 얘기할 때 맥주 주세요를 삐루 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네네네. 것들도 일종의 그 당시에 많이 쓰던 표현들이니까. 그렇죠. 가베 주세요처럼. 그렇죠. 가베 주세요.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을 조금씩 봐나가는데 가베가 뭐예요? 커피를 가베라 그래요? 네. 고종 뭐 이런 있을 때는 가베. 그게 아마 한문으로 중국 애들이 뭐든지 들으면 자기 마음대로 한문으로 바꾸잖아요. 그 중에 커피를 들었을 때 그게 걔네식으로는 발음나는 대로. 차음을 그대로 했겠죠. 근데 그게 한국어로 들어오면서 그대로 읽었겠죠. 그렇구나. 아니 여고생들이 되게 아주머니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네.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네, 저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아주머니가 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그때 10대 뭐 20대 맞아. 초반이었을 텐데 말투가 되게 어른스러웠어요. 최강희는 정말 아까 잠깐 네. 봤는데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약간. 정말 그 얼굴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송지효는 엄청 애뜨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송지효가 제가 아는 런닝맨의 그 네, 송지효인가요? 송지효.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네, 네. 거기서 나타나신 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명장면, 좀 공포스러운 명장면을 또 소개를 하자면 아까 줄거리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진성이가 송지효고 소희가 박한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성이가 소희를 질투한 거죠. 네. 그래서 소희한테 이제 유리 들어간 토슈즈를 건넸고 소희를 이제 밀쳐서 이렇게 소희를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계단에서 막 다투다가 밀쳐서 소희가 막 굴러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소희가. 근데 이제 다리를 다쳤으니까 대회를 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상심해요, 소희가. 근데 이제 진성이가 그래도 죄책감,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이제 입원한 소희를 찾아가는데 막 소희가 막 엄마한테 막 짜증내면서 막 나 이제 발레 안 해도 된다고 막 발레 안 할 거라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요. 근데 이제 진성이가 그걸 밖에서 듣고 너무 미안해서 차마 꽃을 전해주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엄청 죄책감을 느끼죠, 진성이가. 그러고서는 이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더라요? 그 새벽에 네. 기숙사로 소희가 진성이 네. 기숙사로 찾아오잖아요. 네.
그 당일이었나요? 그 다음 날 그 당일에 죽은 걸로 그랬나요? 그 소희가 네. 사인은 뭔가요? 한번 제가 다시 후루룩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입원한 소희한테 찾아갔고 결국 소희를 직접 못 만나고 집으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이제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드려서 창문을 이렇게 두드리길래 보니까 소희인 거죠. 그래서 입원한 줄만 알았던 소희가 되게 멀쩡하게 이렇게 벽을 타고 창문으로 들어와서 둘이 막 서로 너무 미안했다고 진성이가 미안했다고 막 고백하고 엄청 뉘우치고 소희도 막 용서를 해요. 뭐 진성아 괜찮아. 나는 뭐 너뿐이야. 하면서 서로 계속 우정을 확인하고 둘이 막 침대에서 방방 뛰면서 놀아요. 그러고서 이제 다음에 아침에가 밝아서 일어나서 학교를 갔더니 애들 다 죽상인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왜 이러나 봤더니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하면서 진성이가 이게 자리에 앉는데 다른 학생 한 명이 다가와서 뭐라 그러더라? 그냥 다가와서 소희 죽었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상으로. 네. 그러고서는 이제 바로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병원에서 투신했는데 그 병원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렇게 발레 동작을 하고 죽은 소희의 모습을 이렇게 탁탁탁탁 클로즈업해서 보여줘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얼굴 너무 무서웠고 아마 인형이겠죠 그거?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뭔지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그래서 발레 하는 동작으로 이렇게 막 하고 떨어졌나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무서웠고 네 그리고 아까 그 사람 흙으로 이렇게 막 발라서 만든 그 장면도 무서웠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 때쯤에 이제 무용실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죽은 소희가 발레복 입은 상태로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천장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막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면서. 근데 그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아마 그것도 인형이겠죠? 너무 무서웠어요. 네,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네. 근데 인형 티가 나던가요? 조금 좀 인형 네, 같더라고요. 인형 네. 같은. 근데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저는 영화에 그렇게 등장하는 더미, 그 인형을 더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속과 친구들이 이렇게 몇 명 그쪽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수분장이나. 그걸 만드는. 네네네. 그래서 저도 한때 잠깐 그런 걸 생각하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더미를 영화를 보다가 발견을 하면은 저 더미들은 이렇게 영화 찍고 어디로 갈까? 다 어디 모여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미 전시회 이런 게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리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막 의료 드라마? 막 수술할 때 막 이렇게 찔렀는데 피 나오고 막 그런 것도 다 더미잖아요. 되게 멋있고 신기하고. 예. 저는 의식을 못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사람이 분장하고 했겠거니. 그러니까. 네, 썼는데. 최근에 쓰리생 보다가도 거기에 산모들이 애 낳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이제 인형들을 그거는 너무 티가 났고 그냥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신생아들 있잖아요. 와 예전보다 진짜 잘 만든다. 그러니까 대충 흘러가듯이 보면 모를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근데 자세히 보면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저기서 진짜 애를 눕혀놨을 리는 없을 텐데. 왜냐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애들을. 그쵸, 그리고 그쵸. 위험하고 또 그런 네. 상황이 있는 거 자체 애들한테도.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진짜 애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 같은 이런 것도 미세하게 잘 만들어서 야 리얼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어디다 모아놨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안은 그냥 그 자체가 조명만 때리면 될 것 같아. 그럼 그 자체가 호러 체험일 것 같아. 아 그래요? 느낌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플라잉 모빌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 보세요. 그 안에 그 조명이 있고 약간의 음악만 깔아주면 와. 호러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더미 제작사 스튜디오에 다 모여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걔네들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하고 되게 그런 게 되게 좋은 전시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더미 전시는 없더라고요. 네, 그러네, 제가 그러게요. 조속과 이렇게 지인들한테 한번 이렇게 찔러볼까 싶습니다. 특히나 그런 90년대 뭐 2000년
2010년 전까지의 영화들까지만 해도 CG를 거의 안 썼잖아요. 네, 거의 네. 다 더미로 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에일리언 같은 것도 CG가 없이 와. 다 인형으로 만들었다고 정말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에일리언 그러니까요. 시리즈를 네. CG 없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건 정말 그런 건 진짜 가치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게. 보관하고 있을까 이들이? 그러게요. 스타워즈 같은 경우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사실 그거 다 프라모델로 만든 거잖아요. 요즘에 다 CG로 다 만들면 되지만 네. 그 당신 그게 아니었으니까. 확실히 영화를 보다 보면은 CG든 더미든 퀄리티가 점점점 높아지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진짜 대단하다는 영화를 다시 봤을 때 촌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정말 예외가 터미네이터 2예요. 그 액괴. 액괴잖아요. 그 액괴는 지금 봐도 너무 리얼하게 잘 그 그래픽 처리를 해서 네, 깜짝깜짝 네, 놀래요. 또 그런 막 복잡한 영상이 아니고 그냥 액체 영상이다 보니까 음. 그런 좀 컨셉도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술로 해낼 수 있었던 거 그런 컨셉으로 네 잘해낸 것 같아요. 지금 막 뭐 트랜스포머처럼 막 기계 형태가 복잡하고 하면은 너무 좀 조악한 티가 났을 텐데. 그죠. 티 네. 많이 났을 텐데.